자, 여러분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 코코메디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입니다. 이게 주원이 형 같이 나이 먹은 분들은 이거 좀 써야 돼요. 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원이. 네, 그럼 이거 보고서 저한테 화를 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월드컵 맞이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가 있어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코코메디를 문의하실 때 이스타TV 광고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면 특별 할인된 가격 플러스 남성 활력 영양제까지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기간은 12월 말까지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젊은 나이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앉아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의 남성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 약간 조짐이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이게 이런 거 자존심 좀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다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젊은 나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공개된 데서 하는 거 아니잖아.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꼭 코코메디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이 300세트 한정으로 아까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를 검색을 하시거나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 이거 무료 상담이거든요.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버즈가 떠났습니다. 벤투 감독 벤버지 왜죠? 뭐 하려면 계속 부르세요. 이제야 찬우 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약간 아류가 될까 봐. 이미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벤터 찬우 형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떠났고 네. 대한민국 차기 대표팀 감독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 요거를 저희가 나중에 좀 딥하게 뭐 가능하다면 한 의원님이 귀국을 하시면 한준희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어떤 감독이 오면 좋을까,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한번 여쭤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귀국하신 말씀을 드려야죠. 왜요? 아니 랩치중은 참 규모가 작았을 때나 네네네. 컸을 때나 방식이 변함이 없군요.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싹 이제 사람들한테 퍼뜨려놔. 그다음에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거절할 수 없게.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히드풋볼 라이브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히드풋볼 처음 어. 봤을 텐데 그 기억 안 나나요? 뭐요? 이제 환희 형이랑 이제 같이 방송할 텐데. 저희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여러분들 네.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필지는 저랑 종윤이랑 주원 형이랑 덕현이랑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라이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맨유랑 바르셀로나 유로파리그 때 상호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상훈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그 감스트 얘기했거든. 근데 아직 인재가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자, 지명제. 미리 얘기하고 미리 열을 이렇게 딱 형성하는 거죠. 다나카 스타일. 다나카예요? 네. 거절 못하게. 다나카 얘기도 한 번 더 하시죠. 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섭외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아주 파급력이 좋아서 최고죠. 네. 예, 다나카상 최고죠. 어쨌거나 근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는 이번에 가볍게 지금 그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잃은 감독들도 있고요.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렸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독직을 잃고 FA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전부터 FA 있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온다면,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 제로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진짜 배기는 한현님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전화해 지금 전화해 그럼. 지금 주무셔. 카타르에 계시잖아. 좀 쉬고 계실 때 방해하면 안 돼. 그래. 지금 진짜 주무셔. 그래. 지금 새벽 한 5시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카타르에 있을 때 청이 형이랑 얘기한 게 있더라고. 얘기 나누신 게 있어가지고 귀국하신 다음에는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딱 놀고 있는 감독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나요? 예를 들어 지단. 네. 지단이 대표팀에 온다면 치치. 그다음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는 뺏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루이스 엔리케. 루초. 네. 아니면 투헬.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면, 왜냐면 가끔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투엘을 못 데려오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데려오냐?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가정을 하고 연봉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작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는 나중에 보고 투엘이 온다. 어떤가요? 월드컵까지 임기는 못 채운다. 아, 그 전에 나간다. 협회와 투엘, 대판 싸우고. 아마 투엘 본인이 화병이 나지 않을까. 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예전보다는 그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첼시의 보드진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와 뭔가 약간의 또 이제 마찰이 있으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수들하고는 관계 맺음을 되게 잘할 것 같아. 나도 이 생각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약간 그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랑 다 잘 어울려. 그리고 선수들이 우리는 좀 더 대부분이 좀 감독의 말을 잘 듣고 기본적으로 순종적이야. 이해 능력이 좋잖아요. 네. 전술을 만약에 뭔가 역할을 맡겼어요. 그렇지. 그럼 그거를 정말 성실하게 맞아. 열심히 감독이 원하는 바대로 수행하는 능력이 응. 우리 선수들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투엘 감독이 딱 왔을 때 구자철 리언을 약간 이제 그런 뭐 코치. 전술 그런 느낌으로 사실 코치 이제 또 라이센스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약간 가교 역할 뭐 네.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가까워요. 네, 가깝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약에 투엘 감독이 온다 그러면 월드컵까지는 좀 힘들다. 네. 그것은 힘들 수 있다. 네. 한 1년 보나요? 아시안컵까지. 아시안컵 6개월인데. 저는 2차 예선까지 볼래요. 2차 예선까지. 예.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렇지. 네, 최종에서 앞두고 병진이면. 그게 우리가 항상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투엘 감독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누가 좀 수혜를 볼까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붙박일 거고. 구자철. 구자철. 전 비슷한 이유로 이재성. 이제 그러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투엘이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부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김천에서 선수들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선수들. 근데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좋다. 이리 와라. 정신머리가 다들 좋아. 그래서 이런 선수를 좀 데려가고. 또 이 좀 주목받을 만한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압박을 좀 많이 하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좋아야 되잖아.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정우 형도 네, 일단 독일에서 일리 뛰고 있죠. 있고 맞아.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좀 한 번씩 한번 뭐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김민재는 뭐 당연히 누가 써도 잘하겠지만 무조건이죠. 리디거처럼 쓸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너 그러다 죽어.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김민재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 첼시에서 봤던 리디거 활용 능력은 그렇지. 대단했지. 김민재는 그 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투엘에 오기 전까지 리디거 욕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박주호, 구자철은 이미 이제 또 투엘 감독과 가까운 연이 부분이 있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진짜 투엘 감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팀을 맡은 다음에 월드컵 본선에 가. 그러면 진짜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단기 토너먼트에서 결국엔 첼시도 중도에 부임한다면 챔스 우승을 시키는 케이스 아니야. 솔직히 투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월드컵 전에 외신이 이거 보도하잖아요. 프리뷰. 우리나라 다크호스로 꼽히고. 무조건 꼽히지. 토마스 투엘인데.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제 월드컵은 증명해야 되는 자리고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 싸운 끝에 뭐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만약 그 기간 동안에 투엘 감독이 만약 월드컵까지 꽉 채워서 4년을 맞는다?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 축구에는 도움이 되는 거 있을 거다.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기회가 되는 거죠. 분명해. 왜냐면 사실 명장인 건 자타공인이니까. 아니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고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 대한민국에 온 거는 히딩크 감독 한 명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커리어가 히딩크는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왠지 친선전에 강팀 잡는 결과도 한번 나올 것 그렇지. 그런 거 한번 잡고. 유럽하고 만약에 대진이 왜? 좀 원활하게 된다면. 막 독일. 그러니까 봄프레레도 독일을 잡았는데. 독일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주 잡아. 네. 독일은 사실 축구를 못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니 2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 그래. 탈락인데 우리보다 못해요. 그렇습니다. 투에 아니고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재밌게 얘기를 해볼 만한 감독이 지단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그냥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본인 생각보다 대시양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서 예를 들어 조별리그에서 프랑스가 막 캉테 부상, 막 벤제마 낙마, 폭바도 부상 이래가지고 프랑스 결국에 16강 탈락 이랬으면 지단이 빠방 등장한 다음에 딱 됐는데 지금 한 봐봐. 코만 더 하면은 결승이야. 결승 갔다가 우승하면 그러면 지단도 우승이 디폴트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쵸. 무조건 세계 4위는 지금 담보가 된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레블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럼 이제 지단 얘기하겠죠. 2002년에 내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근데 선수로서는 그렇지만 감독으로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군자의 복수는 2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그래. 거 아니에요? 김남에 마주치자마자 쪼는 거 아닌가? 우와! 그래서 노는 거 아니야? 네. 안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단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챔스리그 일단 선수단 장악은 확실하고요. 챔스 3회 연속 우승한 감독이 이제 한국에 왔어. 저는 좀 그런 느낌이죠. 선수들의 자율성 안에서의 시너지를 최대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근데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자율성을 보장을 했을 때 이게 최대치까지 올라가려면 기본 선수단의 퀄리티가 어쨌든 보장이 좀 그렇지. 돼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을 사실 외국의 그런 탑 티어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거랑 그게 이제 좀 격차가 차이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 네, 지단보다는 다른 쪽이 나을 수도 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지단은 긍정적인 점보다 약간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요. 어. 레알 마드리드하고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요. 좀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엘처럼 되게 아래 무대에서도 어쨌든 감독으로서 경험을 쌓았던 네. 인물이면 그치. 다양한 부분에서 임기응변이 될 텐데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지단은 우리 팀을 이끌면서 과연 그 임기응변을 보여줄지 아직 검증된 게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좋은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네. 아시안컵 우승은 보장되지 않을까요? 아시안컵. 근데 우리 아시안컵 우승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아시안컵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비교적 좀 덜 갖는 것도 있고 아유. 아시안컵이 사실 대륙컵이잖아.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난이도와 별개로 유로, 음. 코파, 뭐 네이션스컵. 그다음에 골드, 북중미, 네이션스 이런 것처럼 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야. 그럼요. 제 개인적인 생각 말할까요? 그거 병역 안 걸려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는 주목도가 또 좀 더 높아요. 있죠. 왜냐면 특수한 그거는 환경이니까 금메달을 또. 따면 또 병역 혜택이 예,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근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선수들한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인정. 왜냐면 네. 어쩔 수 없잖아. 음. 근데 그게 연령별 대회잖아. 음. 그 대회적으로 가면 사실 아시안컵이 훨씬 더 먹어줘야 되는 대회인데. 근데 원래는- 라이트하게 축구 보는 분들은 그게 연령별 대회인지 뭔지 그치. 잘 관심 맞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 난 우리나라 아시안컵 신경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신경 써야죠. 어. 오히려 감독의 임기도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의 기준에 맞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정말. 월드컵은 진짜 도전하는 대회인데 그럼. 아시안컵은 성공해야 되는 대회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어. 벌써 트로피를 딴 지 얼마나 됐어? 되게 그렇지. 오래됐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지단은 기본적으로 어딜 가든 간에 트로피를 무조건 따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 따긴 딸 거다. 아시안컵은 왠지 가능성이 크다. 자,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놀고 있는 유명한 감독. 일단 레브. 아. 레브는 우리나라랑 좀 안 맞습니다. 레브는 우리한테 졌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음.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에서 뭔가 그 좀 그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마 다양한 그 주말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그죠. KBS나 이런 데 프로그램, 뭐 연예가 중계 같은 데서도 괜히 인터뷰하다가 코 파는 게 화제가 될 수도 아, 있고. 그렇지. 음. 만약에 이 레브가 우리나라 감독으로 온다. 그러면 일단 코빅서부터 다양한 코미디 유튜브들이 다 패러디를 하기 시작해. 아 그렇죠. 그럼 감독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나카 씨 컨셉이 랩으로 바뀔 수도 있어. 하나 이제 잡는 거지. 어. 부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 네. 분명 메타 코미디 쪽에서도 뭐 하나 할 거야. 피식대학이거나 네. 어디든 아니면 뭐 저기 뭐야 그 숏박스 김원우님이라거나 우리 맞아요, 피생때 맞아요. 봤잖아요. 네. 뭐 하나 무조건 나갑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음. 레브는 탈락. 자 다음 포체티노.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포체티노는 스타들이 많은 팀들보다 예전에 소튼 아니면 토트넘도 그때 초기에. 당시 초기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토트넘이랑 분위기가 달랐어요.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 네. 포체티노가 그 무슨 요구하는 꽤 많은 활동량과 네. 압박을 수행하는 능력이 우리 선수들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또 한국 선수를 지도해봤던 경험도 있고. 소니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왠지 포체티노가 오면은 꽤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고 그렇지. 포체티노 이제 PSG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씨도 이제 다음 차기 행선지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네. 포치. 그다음에 루초. 아 제가 봤을 때 안 됩니다. 루초 봐요. 저도 안 안될 것 된다고 같아요. 네. 루초가 여태까지 다뤘던 선수들이 일단 공을 과하게 잘 차는 선수들만 가지고 네. 했었거든요. 아니 그냥 저는 루초 그러니까 뭐 선수빨이다 이런 얘기가 없진 않은데 저는 솔직히 선수빨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루초 자체가. 근데 뭐 MSN이 워낙에 대단했던 건 맞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 경기를 중계하면서 느낀 건 그리고 뭐 이제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쪽에서 쭉 보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과할 정도로 볼 소유에 집착하던 티키타카에서는 약간 벗어난 느낌이에요. 조금 그거보단. 더 직선적인 패턴이 혼합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여기는 어쨌든 패스가 기조가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런 너무 쪽이 달라요. 너무 달라. 지향하는 바가 다른 네. 거죠. 빼고 지단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좀 빼야죠. 아 빼야죠. 안 되고요. 황금 세대를 도금 세대로 만들어. 그래. 이게 안 됩니다. 하스니트. 저는 하센이틀은 근데 이 하센이틀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감독은 그리고 하스니트의 문제점 뭐냐면 좋은 축구를 보여주다가
뜬금없는 팀한테 9대 0으로 질 수 있다. 두 번의 9대 0. 9번 9대 0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끝. 9대 0이 발탁될 수도 있겠군요. 수원 9대 0. 발탁. 네. 지금 수원 아니죠? 지금은 안양이죠. 안양이죠. 예. 저는 하센이틀 소튼 말미에 은근히 좀 잡음이 많았어요. 아 맞아. 약간 선수들하고의 잡음도 좀 네. 있었고 물론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보도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오히려 근데 이제 그건 클럽 팀이잖아요. 맨날 본단 말이야. 네. 근데 대표팀 가끔 보거든 이 선수들. 그래서 이 감독도 어쨌든 전방에서의 압박 네.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하는 중요시하죠. 유형이다 보니까 저는 뭐 컨셉 자체는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약간 모 아니면 도 같아요. 그렇지. 진짜 도가 나오면 네. 9대 0 나오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 모가 나오면 그때 하센이틀이 리버풀 잡고 눈물 흘렸던 거. 맞아. 명승부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되게 그렇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주는 맞아. 감독인 거 맞거든요. 그런 건 맞아. 일단 등치가 커. 그래 네, 오스야. 네. 맞아요. 나름의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비엘사. 안 됩니다. 믹스 커피를 좋아할까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역시. 그 아이스 커피를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다음 아이스박스 위에 앉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의무팀에서 아이스박스를 이제 예비로 하나 더 챙겨가요. 네. 맞아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비엘사는 명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주 괴짜죠, 독특한 사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대단히 많이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잖아. 비엘사류를 그렇지. 만들 만한 네. 사람. 네. 근데 성적이랑 이런 또 퍼포먼스와 아웃풋은 또 별개야.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비엘사의 이런 고집적인 측면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석 달 내에 음. 한국 언론들이 한번 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붙어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라인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얘기. 뭐 그 당시 축구 좀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갈 수 있어. 네. 저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좋은 축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결과예요. 그치. 근데 어느 정도는 내야죠. 결과에 있어서 비엘사가 엄청 확신해주는 감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하부에서 일을 상부로 끌어올리거나 이 팀에 뭔가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가지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트로피를 확실히 따주거나 이건 네. 아니니까. 어쨌든 빌바오에서의 그 마지막 트로피도 실패를 했죠. 그때 그치. 당시 이제 팔카오가 미친놈일 맞아. 때여가지고 네. 마지막에 라파. 라파. 라파는 커리어 대단하고 근데 아, 저는 라파. 이 라파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성용 선수랑 또 에이, 만나가지고 현직이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훌륭한 감독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랑 또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라파가 걸어온 길에 나왔었던 기사들이나 선수들의 자서전을 보면 선수들이랑의 관계가 좀 비즈니스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사적인 거를 그렇지. 진짜 그거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대한민국 대표팀은 끈끈함이 베이스가 좀 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벤투 감독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그게 좀 많은 잘 지지를 됐잖아. 받아가지고. 근데 이하신도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요즘에 감독 성공으로서 커리어가 좀 내리막이에요. 안 좋죠.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치, 이 감독은 어쨌든 하향세를 그래. 보는 감독이기 때문에 에버튼 팬들은 지금도 학을 대고 있는데. 에버튼 팬들이 졸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진짜 한대 이게 때리고 싶을 걸. 그럴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 베니테즈는 저는 이제 의외로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우리 선수라고 꼭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뭐 기성용 선수의 사례처럼 되게 친해질 수도 예. 있고 선수들이 이제 축구에 좀 적극적이라면 베니테즈 감독의 스타일에 그래도 존경심을 갖는다면 네. 오히려 베니테즈의 그런 스타일이 의외로 뭐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들은 우리 팬들이 약간 감동 메타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감동 메타는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리버풀에 있을 때 그 이스탄불의 기적을 썼을 네. 때도 제라드의 감동이 있었던 거지 베니테즈는 감동보다는 그냥 이제 그냥 감독 좋은 감독 이거였어요. 대신 굉장히 이제 좀 그- 차분한 스타일이고 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그렇지. 민심을 챙길 수는 있겠죠. 그 리버풀에 와서 굉장히 이제 예. 지역적인 그렇지. 이해를 그거는 맞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의 뭐 머지사이드 그 태생처럼 그래. 실제로 했잖아. 집도 머지사이드 어. 있고 아직도 힐스브로 참사 희생자들 그런 그 거는 좀 대단한 추모할 것 때 같아. 참여해서 막 예. 눈물도 흘리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해 능력은 꽤 좋으나 전 이 감독의 가장 큰 걱정거리 전술적으로 현대 축구의 트렌드 안 맞을 수 그렇지. 있다. 이미 약간 내리막을 탔기 맞아요. 때문에. 뭐 월드컵에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는 굉장히 보여줄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월드컵에서 도전할 때 좋은 무기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외의 현대 축구 트렌드가 맞는 감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온 것 중에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투엘이랑 포치. 포치. 예. 저는 오히려 포체티노 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나도 봐요. 대표팀 레벨에서 우리 선수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 감독이 좋았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궁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까지 어쨌든 한 감독으로 계속 쭉 벤투 감독의 사례처럼 끌고 네. 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좀 둥글둥글한 감독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성격적으로도 포체티노가 왠지 외모도 좀 둥글둥글하듯이 예, 올 수 있지 그 않을까. 반지의 형 쌤이랑 좀 비슷하게 맞아요. 생겼어요. 맞아요. 예. 어. 자, 이상
전혀 가능성 없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개 쌉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찐편은 나중에 나오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지금 노는 감독들이 누가 있나 네. 요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 대표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과장된 얘기도 많고 어디선가 좀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인한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진짜 한번 해볼 만한 이야기들은 좀 진지하게 네. 시간과 어떤 그거를 할애를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